9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6월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인 이다도 씨의 이혼한 뒤 10년 동안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과의 사연과 소회를 단독 인터뷰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얼마나 왜 부당한지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던 이다도 씨는 싱글맘으로 세상에 편견 아닌 편견과 싸우며 혼자 아들 둘을 키우는 소회를 밝히는 대목에선 살짝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이다도 씨가 양육비 이행 강화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고 해서 법률방송 취재진이 다시 만나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아침 저녁으론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는 지난 금요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든 이다도 씨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이다도 씨는 지난 6월 법률방송 인터뷰 이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주변의 색안경과 오해도 많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며 환하게 웃습니다. 주변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엄청 많은 오해도 부렸어요. 얼마나 결국 이 심각한 문제인지 많이들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비 미지급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많이들 결국 기다리게 됐어요. 네. 너무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다도 씨가 거리로 나선 건 더욱 강력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20대 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국회는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를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조항 등 양육비 지급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빠진 채 급하게 법이 통과된 면이 있습니다. 관심들 가져주시니까 이런 튼튼한 법 드디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오래전부터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만 이제라도. 이다도 씨가 말하는 튼튼한 법은 지난 6월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현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를 위해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안 주면서 수시로 해외로 왔다 갔다 하거나 아예 해외로 이주하는 이른바 양육비 먹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전 남편이 현재 베트남에 살고 있어 법적으로든 뭐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다도 씨는 출국 금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새로운 법이 통과가 된다면 형사법대로 진행되고 그리고 출입 금지되거든요. 결국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못되면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저 같은 케이스 만약에 지금 소송 중이었으면 사실은 희망이 있었을 텐데 이젠 더 이상 희망이 거의 없거든요. 이미 도 나갔으니까, 이미 도망쳤으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튼튼한 법 필요. 개정안은 이와 함께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의 인적 사항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파렴치한 성범죄에 준해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건데 명단 공개의 기준과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나아가 양육비 지급 이행단체의 오랜 수건이었던 미지급자 형사처벌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신설 조항이 그것입니다. 제대로 만약에 아무래도 양육비 미지급된다면 제대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없어지겠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없어지겠죠, 역시?
개정안 현안에 대한 얘기가 끝날 무렵 취재진은 이다도 씨에게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 1인 시위까지 나서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열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교수의 나름 유명 인사인 본인도 10년을 겪어보니 정말 힘들고 답답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사실 이 일이 내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이고요. 관련 있고요. 그 굴뚝 속으로 푹 빠졌고 희망도 없어지는 건 안 느꼈고요. 우리 애들 인생하고 영향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시작했을 때 엄청 긴 싸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뷰 내내 튼튼한 법을 반복해서 얘기한 이다도 씨는 튼튼한 양육비 이행 강화법을 만들어 양육비 미이행 가정을 법이 꼭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렇게 빨리 역시 좋은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힘이 없는 법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특히 애들 이름으로 너무나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죠. 드디어.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정들을 애들을 보호해야죠. 법률 방송 장은지입니다. 앞서 이다도 씨가 튼튼한 법이라고 지칭한 전주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관련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엔 이외에도 다양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고 소관 상임위 심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창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 7월 6일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현행법도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긴급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긴급 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도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해 미성년 자녀 양육자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후에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자에게서 다시 받아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양육비가 온전히 양육비로만 지급돼 쓰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라는 것이 아이들의 생존권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인 공감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국회는 또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일부 개정안도 민주당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7월 15일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과태료 부과나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 수준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양육비 지급 명령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은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사실상 그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이고 아동을 학대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을 개정해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 이행의 문제는 절대 개선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은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아동의 연령을 민법상 미성년자와 동일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주의 의원실은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개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어쨌든 양육비 채무자가 금지 행위에 들어가는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에 들어가는 많은 그 내용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 아동복지법에 이게 딱 크게 들어가 있으면 금지 행위 하나로 규정이 되니까 바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국회 소관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는 내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양육비 지급 이행단체들의 목표인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제기됐던 형사처벌은 과하다는 등의 반론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지난주 을왕리 음주 벤츠 사망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또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6살 남자아이가 숨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인가요? 네,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입니다. 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앞이었는데요. 네. 6살 A군은 햄버거 가게 앞에서 네. 햄버거를 사러 들어간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이때 가게 앞 도로를 달리던 음주운전 SUV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서 길가에 약 4m 높이 철제 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네. 그 충격으로 가로등이 땅에 묻힌 부분부터 뽑혔는데요. 네. 여기에 쓰러져서 A군을 덮쳤습니다. 네. A군은 의식이 없이 쓰러진 채 머리에서 피를 쏟았는데요. A군 네. 형이 햄버거 가게 안에 들어가서 엄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목격자들에 따르면 엄마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네.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옮겼는데 숨졌다고 하는데 이 사고를 당한 A군은 근데 왜 엄마를 따라 햄버거 가게를 안 들어가고 형이랑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서 있던 건가요? 네,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네. 가게에 들어가면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네. 또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다른 손님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아이들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걱정해서 엄마가 잠깐 혼자 들어가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아이들은 밖에 있으라고 했던 상황입니다. 네. 동생을 눈앞에서 떠내보는 이제 큰아이가 가슴이 네. 많이 아파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음주 사고인 거죠? 네, 3시 30분인데도 불구하고 음주 사고였습니다. 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는데 측정 네.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에 지인과 근처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냈다 이렇게 진술했고요. 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B씨가 몰던 차가 가로등과 부딪혔지만 네. B씨는 크게 다친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B씨는 구속됐습니다. 이게 지금 음주운전 처벌을 크게 강화한 윤창호법 형량이 어떻게 되죠? 네, 위험운전 치사, 네. 사망사고의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이제 형량이 상당히 네. 올라갔습니다. 벌금형은 네. 일단 없고 네. 징역 3년 이상, 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살인죄가 5년 이상 무기징역인 걸 감안하면 살인죄보다 아주 약간 낮은 정도로 상향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애매한 게 SUV 운전자 B씨가 6살 A군을 직접 덮친 게 아니라 가로등을 쳤는데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A군이 사망한 거잖아요. 이것도 윤창호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이제 위험운전이라는 점은 인정이 될 거고요. 네.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상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가 되는 네. 것인데요. 우리 판례 중에 보면 정차해 있는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그 네. 트럭이 앞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연쇄 추돌한 경우에 위험운전 치상을 네.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요. 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도 위험운전 치사로 의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인과관계가 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따져볼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네. 위험운전 치사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치사 무슨 치사 이게 뭐 법적으로는 뭐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사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사망에 네. 이르게 하는 것인데요. 네. 뭐 고의가 있으면 이제 치상으로 하지 않고 상해 이런 네. 표현을 직접 쓰는데 네. 고의가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이제 네. 치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사안의 경우에 이 운전자가 사망의 결과에 고의가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과실은 있다고 봐서 치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보입니다. 형량을 많이 높여놓기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좀 더 분명하게 많이 해서 네. 관련자나 책임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좀 내려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처벌도 처벌이고 가족들이 하루빨리 정신적인 충격이나 트라우마에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배임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보조금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령하고 모금액과 공금 가운데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이미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974년 문인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그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체포와 구금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발음이 실제 성과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 이름 표기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변경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배우 견미리의 전 남편인 이명규 씨가 자신이 2018년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 2명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임 씨는 보도로 인해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여자와 헤어지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